이게 오늘 아침 원장님이 광진구 쪽 갔다가 동대문 갔었는데 갔다가 고민하다가 참을고 그중에 한번 택시 타고 중간에 펜이 없으시다고. 오늘 간담회 하시는 부모님, 2학년 학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이 있으셔가지고 D시간에 가시는 부모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명이었는데 지금 5분만 계시니까 오히려 질문하실 게 좀 시간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수장님은 어머니들이 뭐 대치동이나 중계동 가시면 컨설팅을 받았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농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기 진접, 태계원고, 양서고, 그 다음에 와부고 친구들까지도 다 컨설팅하고 강연을 하시는 셈이어가지고 농특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나중에 만약 개인 상담을 하시려고 하면 중계동의 사무실에 3일, 대치동 3일 계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여쭤보시든지 하시면 개인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보셨으니까 좀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모시고 올게요. 김정경 수장이십니다.
소개받은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지난번 그저께 3학년 할 때는 두 번 나눠가지고 할 때 나눠서 한 30명 있었는데 확실히 3학년들이 이제 바로 코앞이고 지금 2학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작년 3학년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3학년들이 더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중요한 2학년 때 코로나 원격 수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학 원투가 수능에 나오는데 수학 원투를 할 때 원격을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1학년 애들도 사실 원격으로 수업 자체를 시작해버려가지고 조금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상담해보면 컨설팅해보면 애들하고 전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격 수업 때문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2학년들이 내년도 이제 23학년도 대학을 가게 되는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발표를 했죠. 그렇죠?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23학년도 대입 기본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하는 사항 그리고 대입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일반고 애들이고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재수생에 비해서 재학생들은 수시로 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하죠. 다만 이제 농어촌 전형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해요. 지금 농어촌 전형 다 대상자십니까? 정답이요? 지금 농어촌은 정말로 유리한 거예요. 이따 제가 합격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아실 텐데 대학 가기가 정말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여기 제가 마석을 온 지가 여기 원장님 때문에 원장님은 원래 이제 대치동에서 만나서 잘 아는데 여기 대치동 마석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왔으니까 저도 여기 마석 메스메카 시작한 다음 해부터 왔으니까 저도 꽤 됐죠.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도 농어촌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면서 근데 농어촌 전형이 된다는 건 참 정말 좋은데 애들이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수시는 사실 농어촌 전형이 그렇게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어차피 농어촌 애들이 다 수시놀이기 때문에 학생부 특히 교과들이 아주 좋거든요. 저기 지방 완전히 깜출해 있는 애들도 내신들은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메리트가 없는데 일단 농어촌은 정시가 정말 어렵니다. 지금 2학년들이니까 지금 좀 수능은 탄탄하게 조금만 하더라도 인서울이 아니라 건국대, 홍익대 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일단 23학년도 대입 기본 방향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하고 학생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저는 이제 종합원에서 오래 있었고요. 애들 논술도 가르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논술 가르치지 않습니다. 2003년부터 제가 수시 컨설팅을 해서 수시 컨설팅 가장 오래 한 사람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식 컨설팅은 종합원 들어가서 했으니까 2006년부터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시 정식 컨설팅 하고 있고 농어촌 정식 컨설팅을 제가 2009년부터 우연찮은 계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농어촌 정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농어촌 정시는 여기 신석고등학교나 마석고등학교나 양성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왜냐면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뭐 강원대, 한림대 얘기하고 양성고 같은 경우에 막 덕성여대 얘기할 때 제가 이화여대 지원시켜서 그런 식을 실제로 많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농어촌 전형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 어비 컨설팅하고 구술 면접 수업을 제가 하고 있고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설명회가 제 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 가르쳤던 애가 고대 미디어관 애가 유튜브를 하자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안 되네요. 시작하면 10만 명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늘어갑니다.
나중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입시 변화 사항 한번 보신다면 일단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대입 전형 구조는 요 대각선을 가지고 정시 수능은 이제 서울대하고 일부 교대를 빼고는 수능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이제 서울대가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변화가 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수시를 본다면 이쪽 지역 친구들은 뭐 사실 논술 전형이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여기 학생부 전형, 이게 학생부 전형인데 교과 100%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대부분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최소한도의 어떤 성적을 유지하는 게 좋다. 대략 중앙대의 교과 전형 최저를 맞추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인서울 하게 돼 있습니다. 정시로.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연정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일단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한데 주로 이제 자사특목고 애들하고 그리고 재수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신경을 쓰실 건 없고요. 일단 수치도 적고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논술을 오래 가르쳤지만 논술은 이렇게 비추인 거들 특히 이쪽 애들은 여기하고 이제 농어촌 정시에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보시면요. 일단 올해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가 많이 늘어났어요. 잘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서울 주요대학은 40% 이상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22학년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많이 늘렸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서울대, 고대 이런 학교들도 다 40% 이상으로 정시를 늘리면서 정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교과 전형을 늘린 이유는 혹시 아세요? 학생부 간소화 정책이 올해 3학년부터가 처음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학생부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학생부에 기재된 것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줄이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부 교과전형을 늘리면서 종합전형을 줄여버렸죠. 자, 그래서 서울대가 정시전형에서 교과 예시를 반영한다는 거 조금 의미가 있긴 한데 서울대 쪽이 아니라면 연대 고대가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10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시 최저 기준이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생부 간소화가 더 확실하게 더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자수서 폐지하는 데가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외대가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방고점 국립대들이 자소서를 폐지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자소서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소서를 폐지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일반고에게 유리할까요? 자사특목고에게 유리할까요? 자사특목고애들에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학생부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로만 뽑잖아요. 근데 학생부는 아무래도 자사특목고애들이 좋아요. 마성이나 신석 애들보다는 서울의 자사고나 외고 애들이 당연히 더 잘 쓰여졌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대입제도 이제 23학년도가 여기죠. 그렇죠? 40%. 자소서도 올해부터 줄고 일단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고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이 두 가지가 교육부에서 재작년 11월에 아마 19년 11월에 조국 사태 후유증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커지니까 그때 이제 취한 정책이죠. 학생부 간소화가 지금 1학년들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학에게 신석고나 마석고나 뭐 양성고나 이쪽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원하는 인재상들에 부합되는 말하면 자기 학교 홍보하는 그 브로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하고 신서고하고 하면은 어느 쪽이 더 빡빡하겠습니까? 프로파일. 하나고가 더 쓸 게 많겠죠. 근데 그게 그동안 자사특목고에 유리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건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일반고에 유리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벌써 대학들이 수년에 걸쳐서 갖고 있는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학교 프로파일. 그러니까 하나고 프로파일은 다 있는 거죠. 제출 안 해요. 그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요거하고 연결돼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고등학교 이름, 지역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그 학생부에서. 학생 종합전형 할 때 온라인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 신석고등학교, 마석고등학교, 양석고등학교, 그리고 남양주라는 지명도 지어버리고 다. 이게 이제 자사특목고와 일반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이혼의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웃겼어요. 보다가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 고위 관료들께서 참 환희를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자사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를 줄인다고 했는데 일단 학생을 보면은 마석고등학교인지 얘가 신석고등학교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경기외고인지 일반고인지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과목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전공, 중국어, 심화, 특강 들어가면 이건 외고예요. 대학원리 들어가면 이건 자사고. 일반고끼리는 구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구분을 확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괜찮은 일반고들을 죽였어요. 작년에 보니까 조금 이름 없던 일반고들이 서연고에 조금 더 붙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 근데 외고도 이제 외고 내부에서 대원외고가 제일 좀 대원외고하고 서울외고 차이는 모르겠. 그건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외고라는 건 확실해요. 좀 어이없는 일들이 뭐예요, 진짜. 다른 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기재 내용들 다 줄이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쪽 보시면은 뭐 소논문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리고 우리 2학년까지 딱 적용된 게 이거예요. 수상경력. 요게 의미가 있죠. 학기당 하나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서울대 보낸 애 중에서 제일 상 많이 받은 애가 55개 받았어요. 3년 동안. 상 받은 게 학생부 3개예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기재를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못 받으면 너는 도대체 뭐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니?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기당 상을 하나 받아서 제출할 때 학기당 하나씩 5개는 채워야 돼요. 그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1학년도부터는 확 줄었죠. 제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건 요겁니다. 독서 활동이 미반영이 1학년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육부가 너네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전혀 페널티가 없어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게 세상의 교육부가 너네 책 안 읽어도 된단다. 이거를 아예 공공연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는 다 아시겠지만 독서가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지식의 습득 매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웃기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수능 체제가 올해부터 바뀐 건 아실 텐데 오늘도 이제 제가 아는 원장님 저한테 단톡방에 보내놨어요. 문과를 죽이는 수능 그러면서 여기 지금 문과 쪽 선택하신 문과를 죽이는 수능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6월 모의평가를 보니까 수학의 경우에 1등급이 인문계열이 4.5%밖에 안 된다. 이게 기사가 떴잖아요. 문과를 다 죽인다. 그건요 맞지 않는 얘기.
문과를 다 죽이자. 그러면서 그럼 문과가 4.5%라는 얘기는 95.5가 이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과 죽는다, 문과 불리하다는 건데 일단 등급을 못 받으니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 교육정책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첫 번째, 현재 수능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문과 애들 죽인다. 제가 그렇게 컨설팅을 많이 했지만 지금 약대도 생겼습니다. 올해 이과에 수학 1등급 하는 애들이요 문과로 온다? 그런 애들 약 시험을 50만 명 보면 22만 명이 말하자면 그 1등급입니다. 거기에 19,000명이 그 이과라는 건데 19,000명 중에서 문과로 20명 이상 오면 제가 잠을 지집니다. 진짜. 애들이 이과 애들이 취업도 안 되고 대학 가기도 어려운데 그네들이 문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결국 뭐냐면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하고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하는 구조라서 실제로 그런 어떤 문과 애들이 그 불이익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묻더라고요. 그래도요 중위권 대학 애들 건국대 이과래가 건국대 문과로 교차 지원할 수 있잖아요. 더 안 하죠. 더 안. 건국대 문과 나오면요 지금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건국대 이과 공대 나오면요 취업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걔네들이 그걸 건국대 이과가래가 건국대 문과로 온다? 천만의 말씀. 건국대 이과가래가 수학을 조금 잘 봤다고 해서 중앙대 문과가 되느냐? 문과가 커트라인이 훨씬 높아서 그렇게 합격을 못해요. 구조가 그렇게 안 되겠죠. 수학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과탐에서 불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딱히 불리한 점은 하나. 수능 최저 기준 맞출 때 아무래도 수학 등급이 조금 낮으니까 그게 불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두 개 합 얼마입니다. 말이에요. 문과 애들이 수학으로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죠. 사실. 영어 탐구로 맞추거나 국어 탐구로 맞추거나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불리익 그렇게 크지 않죠. 그건 뭐. 근데 다만 우리 지금 2학년들이잖아요. 수학이 왜 문과 애들이 1등급이 적으냐? 점수가 똑같이 86점을 받아도 문과 애들은 2등급이고 이과 애들은 1등급인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 그 구조 아세요? 수학 1, 2가 공통이죠. 그렇죠? 이게 몇 점인지 아세요? 이게 75점입니다. 그리고 학통, 미적분, 기하 이거를 각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25점씩이죠. 말하자면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문과 애들은 뭐 99%가 이거 선택한다고 보시죠. 근데 이과 애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을 하죠. 미적분 선택하는 게 한 85%, 기하 선택하는 게 한 15%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학 1, 2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막 선에서 막 빨리 나갈 게 아니라 지금 2학년 때 수학 1, 2를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게 좋아요. 수학 1, 2만 잘 보면 이과에서 거의 2등급까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2학년 요 시기에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게 왜 문과애들이 불리하냐? 문과애들이 불리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제 등급을 매기냐면 점수를 내냐면요. 원점수까지 내지 않고 평균 점수를 환산을 시키는데 일단 확률과 통계를 보는 집단을 A 집단, 미적분 보는 집단을 B 집단, 기하를 보는 집단을 C 집단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A 집단의 수학 1, 2의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기하 보는 C 집단, 미적분 보는 B 집단의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평균 점수, 수학 1, 2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이 어느 집단일 것 같습니까? 뭐 하는 집단? 미적분 하는 집단. 그게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기하하는 집단. 확통하는 문과 제일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집단 애들이 선택하죠.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미적분을 보잖아요. 얘는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인데 25점에서 19점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못하는 화통 보는 애들이 역시 25점에서 19점을 받았어. 그럼 이 똑같이 19점을 안 주고 여기서 미적분 보는 애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4, 5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같아도 미적분 보는 애들은 한 4, 5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등급 비율이 기한 한 2, 3점 더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문과 애들이 거기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 1등급이 적게 나옵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학 원투가 정말 중요해요. 문과 애들이 수학 2등급에 윗자락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시를 할 때 보면 이제 2등급 맨 3위에 있으면 거의 작년에 1등급 중반 정도 된다고 봤어요. 문과. 그래서 문과건 이과건 수학 원투를 확실하게 공부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기 일단 이과도 사회를 봐도 된다고 풀어놨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기하 요걸 선택하게 해놨고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건 다 아실 텐데 일단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영어 국어가 그런데요. EBS의 반영 연계 비율이 5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출제하던 문제가 100문제 중 100점에서 50점, 70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50점 주니까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좀 어려운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다. 직접 연계는 그 지문을 그대로 낸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다른 지문을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구온난 영어를 든다면 지구온난화의 지문을 주고 빈칸을 딱 여기다 넣습니다. 예전에. 근데 수능에서 어떻게 하냐? 지구온난화 지문을 주고 빈칸을 다른 데 놓고 빈칸을 줄여놔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수능 특강에 지구온난화 지문이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도 지구온난화 지문이 나오는데 주제만 같이 글이 다른 글이 나와요. 애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끼겠죠. 조금 국어 영어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정시가 늘어났는데 수능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가. 그래서 이건 재수생들에게 더 유리한 겁니다. 일단 보시면 문과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과는 보시면 아까 여기 있는 대학 다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학들 다 미적분하고 기하 그리고 과학을 지정했어요.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아예 정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수시를 보더라도 교과 전형에서 이거를 안 보면은 교과 전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다 미적분 기하고 과학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애들이 미적분이 워낙 범위가 넓고 어렵거든요. 이과 애들. 만약 미적분 못하겠으면 기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결과인데 자 보실까요? 정시가 22학년도 23학년도인데 내년도에 정시가 늘어났다고 했죠 제가. 근데 7만 5천에서 6만 9천으로 줄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줄었을까요? 8,000명이 줄었어요. 6,000명.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정시 모집이 수도권은 늘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23학년도 보시면 이 비수도권이 좀 줄었어요. 말하자면 비수도권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많이 줄었죠. 비수도권이 많이 줄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들이 정시를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서울은 늘렸습니다.
지방 혹시 들으셨나요? 작년 정시에서 전북대학교 사범대 역사교육인가 그런데 그럼 지방고처럼 국립대라서요. 커트라인이 꽤 높아요. 그래도. 근데 여기가 668이 합격을 했어요. 정시. 그러니까 충북대 기계공학과 889가 합격했습니다. 889가. 미달났다는 거예요. 지방가 지금 정시 미달하고 정시를 못 뽑으니까 지방대학들이 정시를 줄여버리고 내년도에 수시를 늘려버리고 서울은 정시가 그만. 그래서 원광대학교 총장이 그만뒀잖아요. 책임지고. 거기 80%를 못 채웠어요. 정원을. 애들이 등록을 안 해요. 지방 원광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 서울만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정시 자체가 다 40%를 넘기죠. 이화여대하고 그리고 여기 홍익대를 빼고. 왜 정시 40%가 이렇게 되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0% 이상 뽑는 대학은 무조건 정시 40% 이상 선발하라고 요구한 건데 이화여대하고 홍익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 늘리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정시 40% 의무 확대 대학이 원래 서울에 16개 대학밖에 안 됩니다. 여기 없는 대학 중에서 숭실대, 서울여대 이런 대학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40% 확대를 안 하면 일단 좋은 학교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의무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다 의무적인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다 40%를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가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도에 확실히 많이. 그리고 이제 이건 아직 그 제가 정리가 안 돼서 22학년 교과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약계 모집하는 인원이 1,500명. 이것 때문에요. 이과는 좀 그 합격선이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약계가 1,500명인데 1,500명이면 한 6개월 정도 될 거라고 본다면은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지원한다는 거죠. 정시나 수시나 이과의 커트라인을 조금 다른 대학, 다른 일반 공대의 커트라인을 좀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저 약대는 거의 모든 약대가 다 연대, 고대, 공대 이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사특목고 비율이 높습니다. 자사특목고 수시에서 워낙 정시로도 많이 뽑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애들 중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요 서울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저는 1학년 1학기 내신 딱 끝나고서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시로 올인하려고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농어촌 전형 대상이면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보시면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파란색이 재수생이거든요. 재수생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때가 재수생이 전체 수능시야의 25%밖에 안 될 텐데 정시 합격자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재수생들이 수능을 잘 본다는 거죠. 아주 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정시는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한데 다만 농어촌 전형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이 수시로 워낙 많이 가서 낮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좀 다른 건데요. 보시면 얘가 이제 작년도에 제가 여기서 신석고등학교예요. 제가 컨설팅 하는데 원장님 부탁해가지고 성적이 이래요. 올 3입니다. 올 3. 근데 얘가 이제 아버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동국대 홍익대 수자를 했어요. 제 말 듣고 가셨는데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오더니 전화가 왔어요. 거기 안 된다고 합니다. 강원대를 쓰라고. 꼭 강원대를 쓰라고 그래. 꼭 강원대를 쓰라고 한다.
가운데는 이거 쓰셔야 되는데 저 밖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써지 않아. 학교에서 워낙 쓰라고 하니까 가운데하고 홈 밑에 두 개 붙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운데 쓰게 해요. 신정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운데가 아주 신정고등학교 대랑 50명쯤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아 근데 이게 꼭 신정고만이 아니라 제 양서고 애들도 2명인가 예전에 농어촌 하면은 독서문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화를 쓰자. 독서문을 써야 된대. 이화에 갔어요 얘가. 근데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3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시 지원할 때는 대략 정시할 수 있는 성적을 보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략 격서대에 가면은 낮은 대학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기준점 잡는 게 낮아요. 대략 어떤 성적 나오면 UA 중앙 성적 가지고 보면은 대략 너는 강원대야. 강원대 기준으로 가니까 이제 강원대 쓰게 만들어요. 강원대 붙어버리면 강원대 가야죠. 정시에서 못 가는 거 시험 잘 봐도.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뭐 마성이나 하여튼 양성을 볼 텐데 전수조사를 해보면 수시로 합격하니까 전수조사해 보면 농어촌 정시로 더 잘 갈 수 있을 텐데 잡혀간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올 3이면은 홍익대 경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게요. 홍익대 경영은 일반 전형으로 간다면은 1차 국어, 수학, 영어 하나 1 나오고 나머지 2 적어도 사탐이 1.5가 나와야 돼요. 1, 2가 나와야지 갈 수 있는 학과가 홍대 경영이에요. 그러니 3등급이 갑니다. 진짜 유리한 거죠. 오리사 받으면 문과이과 다 건너문을 가요. 농어촌. 이거는 서울여대도 못 가요. 2, 3급 받은 서울여대도 못 가고 3육대 가요. 3육대. 일반 전형으로. 3육대가 내가 홍대 경영을 가는 거예요. 농어촌 정시가 정말 유리하거든요. 내년에 올해 더 늘어났죠. 연대, 고대, 경희대, 그리고 내년에 시립대도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농어촌 정시. 그러니까 지금 내신이 안 좋다고 그럼 내신을 포기하라는 것보다도 애들 일단 수능 공부를 기본적으로 수학을 탄탄하게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진짜 제가 애들 여기 와서 지금 3학년들 재작년에 1학년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많이 덕분에 안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수시로 가야 돼 이러니까 매일 내신만 하고 제가 답답해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부모장님이랑 얘기해요. 부모장님 이거 진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말로 엄청난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딸 조민이 한영외고를 다니면서 이과로 고대를 간 거는 그걸 그 당시에 그냥 그런 애들이 다 갔어요. 제가 컨설팅을 했잖아요. 걔 친구들 조민 친구들 제가 고대 보내려 왔는데 거의 비슷한데 솔직히 그건 특혜도 아니고 그 당시 그냥 일반적인 건데 근데 지금 당하고 있지만 오리산 받은 애가 홍대 경영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도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2학년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그냥 올 3만 받아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그저께 어머님들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인서울 하려면 어느 정도예요? 인서울 하려면 영어 3에 올 4를 받으면 여대 정도까지 가요.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애들 수능 기본적으로 시키셔야 돼요. 너네들 애들한테 올 1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들 훨씬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으시니까 제가 수치로 딱 드리는 거예요. 4일로. 안 넘죠? 근데 얘는 서학의 경영입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평균 2죠, 그렇죠? 근데 뭐 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딱 보시면 작년에 제가 그 컨설팅을 할 때 제 이제 아는 제자가 자기 그 후배라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좀 나이가 많은데 전 과목 1등급이에요. 수능이 문과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걔를 연고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얘기를 받았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걔가 올 1등급인데 물론 올 1등급이지만 다 아주 높은 1등급은 아니었지만 올 1등급이에요. 근데 서강대 영미문화라서 영문학과를 그것도 추가 합격으로 왔어요. 서성이 그렇게 문과에서 대학 가기 그렇게 어려워요. 만약 얘가 이과에 있으면 서울대 갑니다. 그 성적이 서울대 가요. 올 1등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과 애들이 문과를 못 온다고. 올 일이었죠. 안 오는 거. 얘가 지금 이성적으로 서강대 경영하는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농어촌이니까 얘가 이성적이면 홍대 경영이 조금 어려워요. 홍대 경영이 안 될 거예요. 얘가. 홍대 경영이 안 되는 애가 일반적으로 서강대 경영. 서강대 경영, 홍대 경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농어촌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애들을 지금 만약에 좀 학생부가 좀 안 좋으면 너무 거기에 올인 안 시켜도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 혹시 예, 궁금하신 거 그때 질문하세요. 농어촌 전형 그러면 그 이과생들이 이 다 2등급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올 2등급. 5월 2요? 예. 5월 2반은 어디 가냐고요? 어느 정도 상태나요? 한양대나 아니면 잘하면 연고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 5월 2일 가. 가탄까지. 이과 애들은 더 쉬워서. 가탄까지. 거기서 수학만 있으면 무조건 넣는 거예요. 수학이. 아니 수학이 이어도 바탕을 하나 1 정도 받으면 연고대 갈 수 있어요. 정말. 문과에서 5월 2 받으면 거의 서한 가는 거예요. 성대는 없어요. 한양대는 가요. 문과에. 5월 2 받으면 서강대, 한양대 이과는 무조건 가죠. 올 2 받으면 원래는 한 중앙대 가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진 건가요? 아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게 연고대가 생기고 막 더 경희대 생기고 시립대 생기기 때문에 느슨해져가지고 이제 더 느슨해지죠. 앞으로 더. 이과생들이 그러면 3등급까지도 그 인성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제가 볼때는 올 3이면은 홍대 경영 건동공을 안 돼서 인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문과생이잖아요. 이과는 더 쉽죠. 이과는 커트라인이 더 낮아요. 올 3이면 농어촌 전형인 경우만. 이과는 커트라인이 평균적으로 한 0.5등급 더 낮아요. 올 3이면 경희대 잘하면 갑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네. 지금 재학생은 아니고 저희 큰애가 재수라고 있거든요. 재수도 농어촌인데. 네, 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수시가 6개고 정시가 이제 3개잖아요, 카드가.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입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정원이 농어촌이 좀 정원이 조금이잖아요. 네. 1명 뽑고 네. 2명 뽑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도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니까 쓸 텐데 좀 일반으로 한 4개를 쓰고 농어촌은 한 2개 정도만 쓰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정원적인 근데 문제 때문에. 그거 틀린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또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수시랑 정시랑 다르겠지만 이제 선생님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동어촌 쓰는 거예요. 예, 저희 큰애가 지금 저기 나온 완전 저런 사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인서울을 도저히. 근데 그 그지 같은 점수로 어쨌든 서울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이 그 정원수를 생각하면 수시는 안 그러고 정시는 좋죠. 정시는 좋은 거지. 수시는 안 그래요. 수시는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네, 애들이 그 내신도
다른 경쟁자들이 내신이 너무 좋거든요. 그 그러면 정시가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정시가 유리하다고. 그 점수로 서울 인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몇 점인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점수. 그러니까요. 그 정시가 유리한 거잖아요. 지금 딱 벌써 그 답은 무조건 나와 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고2가 돼서 수학을 잡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에 진짜 올인을 했어요. 수학 5일까지 하면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수학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수학에서 오른 만큼 영어랑 국어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건 괜찮아요. 지금 수학 올려놨으니까 지금 2학년이잖아요. 네. 다시 할 시간이 있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해요. 수학 올려놓은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과죠. 문과 이과 다 있어요. 그냥 수학 올려놓은 거 괜찮아요. 지금 일단.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경험자가 계시는 확실히 정시죠 그냥. 아니 산 증인이에요. 저희 네? 산 증인이라고요. 저희 큰애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제가 너무- 영어 시험을 제 10몇 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근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수시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크진 않아요. 수시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워낙 적게 뽑아가지고. 농어촌 정시로 경희대 경영 가려면 어느 정도? 그 경대 경영 가려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낮아요. 서울대 경영이 이러잖아요. 서울대 보시겠어요? 경희 보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낮다고 보시면 돼요. 올 2등급 받으면 간다. 여유 있게 갈 거예요. 여유 있게. 올 2등급 받으면 사실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근데 이제 왜냐면 연구가 생겨가지고 좀 내려가야 될 거거든요.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경희대는 한 2.5등급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네. 질문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연대 개신교관 보면 네. 이제 문과 같은 경우 네. 이렇게 40명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인문 계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뭐 철학과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꺼번에 공통 들어서 뽑으면 정말 서열대로 쫙 그렇죠. 해갖고 40등에서 딱 잘리는 거고 그렇죠. 요행을 받을 수는 조금 없는 없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또 약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도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다 농어촌 대상이시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정시 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 교과를 다 1등급으로 학생을 1등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농어촌은 일반인으로 다 해서 또 가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또 길이 또 있다 이거예요. 재생들이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서울대 정시전형은 뭐 여기서 정시전형 지역균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사실 교과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이 지역균형만 고교당 한 명씩, 고교당 2명씩 추천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수능 60, 교과 40이니까 되게 교과 비중이 높지만 130명밖에 안 돼요. 일반 전형 자체에서는 일단가 수능 대기라서 수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기본 점수가 높아서 실시 반영률이 높지 않아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하나씩 보시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수능하고 그 교과 등급 자체가 상대평가로 41, 23, 40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대평가는 이게 왜 드리냐면 애들이 줄다 보니까 1등급 받는 예전에 70만 명 봤습니다. 지금 50만 명이 와요. 70만 명이 보면은 28,000명이 1등급이에요. 50만 명이 보면 2만 명이 1등급이에요. 1등급 인원이 줄어요. 이거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주니까. 500명이 학교가 300명 됐잖아요. 그리고 500명이 20명이지만 12명이 이게 등급이 1등급밖에 어려우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평균 등급 자체가 수능이건 내신이건 그 수시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연대인데요. 연대도 조금씩 다 떨어져요. 여기 이과만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교과 전형 자체. 그래서 합격선이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이 올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내년도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최저 기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 몇 개 대학 빼고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최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원도 줄었지만 교과 전형 뽑는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밑에 대학 들어가면 위에서 다 중고 합격해서 다 잡혀가지 않겠죠. 추가 합격돼서 가기 때문에 일단 교과를 좀 잘 받아주면은 확실히 이제 내년도에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결국 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바뀌고 교과 전형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학종을 줄이고 일반 애들을 잘하는 애들은 그냥 교과를 뽑고 학종으로는 자사 특목고 애들 중심으로 뽑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주요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입니다. 인원이 이거 참 555명인데 5,555명인데 일단 대부분 다 최저 기준이 꽤 높죠. 고대 같은 경우는 매우 높아요. 이 고대는 한 솔직히 여기 교과 전형에서 이과 2등급도 한번 해볼 만한 최저 맞죠. 최저가 워낙 어렵죠. 그 크레너 재수 어디서 하나요? 제 4번이요? 양지매다. 양주고요. 네, 양지매. 전 너무 그 점수가 수능 점수가 형편없으니까 더 좋은데 정말 그게 최고 잘 간 것 같아요. 네. 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아니 저 이번에 육무 봤는데 전부 2등급 나왔어요. 전부 2등급 나왔어요? 전부 2등급. 아니 수학 빼놓고 네. 그럼 이거예요? 문과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소한 서한 정도 목표로 하면서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수시를 낮췄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 납치되면 안 돼서. 여기 이제 농어촌 전형인데 내년 농어촌 전형. 보시면 연대 농어촌 정시 40명. 여기서 7대 의대도 있어요. 의대하고 약대 하면 있어요. 연대 의대를 올 1등급 받으면 아마 연대 의대에 붙을 거예요. 근데 연대 의대 올 1등급 받으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연대 의대는 3개 정도 2개까지 틀려야지 갑니다. 3개 틀린 애가 문 닫고 들어가요. 서울대 의대가 하나 틀려야 돼요. 영어 1등급에 하나.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올 1등급 받고 연대 의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가 지금 116명이나 되고 서강대 있고 그리고 한양대 있고 이화여대도 많이 뽑혀놨대요. 그리고 중앙대가 좀 줄였는데 대신에 경희대 그리고 여기 이제 시립대 그리고 외대도 지금 빨간색이 다 새롭게 이제 원래 하던데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데 일단 왜냐하면 농어촌 애들이 마석 쪽만 빼더라도 지방하면 진짜 수능을 못 보거든요. 이게 좋은 애들은 그냥 교과 전형으로 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걔네들 좀 그래도 수능을 좀 못 내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 가버리기 때문에 수능으로 갈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따 이제 바로 말씀드릴 텐데 영어는 2등급만 맞추면 됩니다. 고생은 맞아요. 2등급만 맞추자 이거. 2등급 맞추면 크게 문제 없어요. 정말. 아까 영어 계신 영어는 2등급만 맞아요. 영어는 지금도 1등급까지는 계속 나오는데. 아 2등급만 받아. 그러니까 수학을 2등급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영어는 2등급 받아도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어가 완전히 근데 국어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정시에서 문과는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심으로 공부한다. 문과는. 국어 수학입니다. 자, 근데 거기 있을 텐데요. 잘해요. 그리고 이과는 대신에 수학과 서울대하고 서강대 빼고는 과학의 비중이 국어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여기 와서 그저께 여기 와서 놀란 게 애들이 참 지금 여기 3학년 애들이 여기 이쪽 지역 3학년들이 과학 공부를 안 하는데 얘네들만이 아니라 서울 애들도 애들이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이과 애들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과학을 2학년 때 좀 튼튼하게 해두면은 정말로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세요.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계동에서 컨설팅을 지난주에 하는데 여자인데요. 공부를 좀 해요. 근데 과학이 3, 4등급이 나와요. 근데 영어가 항상 86, 88 막 이러면서 2등급인데 너 과학을 좀 해주겠는데 과학 어떻게 하냐. 너 인간과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너 이번 방학에 좀 학원을 다니면서 과학을 좀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봐. 3학년이에요. 아, 근데 집안에 그냥 과학을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영어 학원 다니면 영어 학원 다닌대요. 얼마야? 35만 원이에요. 야, 그걸 두 과목 듣겠다. 영어를 끊고서 그런 경우는 영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용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어는 86, 88 나오면은 2등급 그냥 나와요. 그럼 걔는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되고 그 한번 과학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영어하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정말 속 뒤집어. 걔가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것보다 과학을 3, 4등급에서 2등급 맞추는 게 대학이 확 달라요. 근데 여기 애들은 답답한 게 뭐냐. 여기 애들도 과학을 잘 안 했는데 3학년 애들도. 근데 애들이 물리과학을 다 하더라고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얘기해요. 공원하고 얘기해요. 애들이 재밌어하네요. 점수는 안 나오지만 재밌어하더라고요. 제가 참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지구과학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고요. 나 다 배울 텐데. 수능 과목은 지구과학을 하나 선택하는 게 좋죠. 물리학은 공부 잘하는 게 선택해서 별로 보지도 않고 공부 잘하는 게 주로 해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는 물리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구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3등급 받기 훨씬 더 유리하고 2등급 받기 훨씬 쉽죠.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과학을 하는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친구가 관련된 과가 화학이랑 생명 쪽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수능 관계없어요. 어떤 관계?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생명을 하자 했더니 자기는 과가 화학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화학을 공부를 해놔야 대학교 때 쉽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낫나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선택 과목으로 지금 화학하고 지금 생물을 하고 있으면 2개밖에 안 해요? 네? 2개밖에 안 해요? 2학년 때는 2개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화생을 하고 제가 생명이 있으니까. 일단 이과는 확실히 과탐이 중요해요. 화생하는 게 이제 물화는 좀 진짜 어려워요. 물화. 일단 대입 변화에 따른 장단점 보면은 일단 정시가 늘어난 거는 그리고 자사고 재수행들이 유리하게 가는 이것도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과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문과가 이게 불리한 게 없어요. 실제로. 학생부 교과가 들어가는 거는 일반이고 이게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애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해요. 습관이 된 노력이 실현. 애들 머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아시죠?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학습한 거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벌써 애들 다 선택이 다 끝났을 테니까요. 일단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 재생과 재학생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여기서 보시면 국어입니다. 10학년도 국어, 20학년도도 국어예요. 저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애 공부했잖아요 작년에. 고3 애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고2 겨울방학 때예요.
그렇죠. 1년 하는데 1년 가지고는 이 독해력이 상승하지 않거든요. 재생이 2년 하니까 이게 확실히 더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이 더 올라가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아까 국어 얘기했죠. 지금부터 국어 학원 꼭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비문학 독해 연습을 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려요. 2학년 때부터 비문학 독서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국어는 되는 거예요. 애들이 빨리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어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문학 독해력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 문과학원 보시면 10학년도 수능국어가 가장 어려웠을 때 84점이 1등급인데 보시면 제일 많이 틀린 문항이 어려운 문항이죠. 7개가 독서입니다. 독서가 바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에서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재가 뭐냐? 과학 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죠. 애들이 문과건 이과건 과학 지문이 어려운데 문과는 더 어려웠죠. 이 책이죠. 책을 하나 사세요. 초고난도 독서 1권이요. 과학기술 지문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 지문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좀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초고난도 독서 1권. 그걸 지금부터 시키세요. 그게 국어는요. 제가 이제 학원 원장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얘기해서 국어는 3학년 때는 몰라도 1, 2학년 때 진짜 1, 2학년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혼자 해도 괜찮은 과목이에요. 대신 아닙니다. 읽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비문학은 문학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매산을 사서 꾸준하게 풀라고 하시고 매일 3개의 비문학 찍는 거죠. 네. 비문학. 비문학 말고 문학. 네? 오히려 비문학은 좀 나오는데 나중에 문학 부분은 문학은 어차피 수능 특강하고 그걸 공부하면서 정리가 돼요. 강의를 들으면. 3학년, 2학년 결방학 때부터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강의를 들으면서 작품 정리가 되는데 비문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논술 선생님도 했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읽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학은 수학 원투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영어는 딱 보시면 2등급만 만들면 된다. 근데 2등급 만들려면 우리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이제 공부를 그냥 눈팅으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과 애들 같은 경우 특히나. 단어를 눈으로 외워요. 절대 안 쓰죠. 근데 수학을 2등급 받는 영어 3, 4등급 받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를 안 하는데. 단어만 꾸준하게 외워요. 그 탐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과목 겨울방학 때 두 과목 선택해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 선택해서 나중에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서 끝까지 가요. 학생부 보시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비교과 그리고 면접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일단 수시전형은 학생부로만 뽑는 학교 고대, 서강대, 한양대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로 뽑는 학교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면접이 없다는 얘기죠. 일괄합산은 서류하고 면접을 합산에 한 번에 합산한다. 서울대 지역비밀 이런데 가장 많은 게 이제 연대고대, 서울연대고대, 특히 연대고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데가 다 일정 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하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리고 요건 없을 텐데요. 수시 전형에서 4가지를 평가합니다. 학생부 조합 전형에서 전공 적합성,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두 번째가 학업입니다. 내신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내신이 상승 커브를 그리는 애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전공 적합성입니다. 근데 학업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학업 능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대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애들은 내신 차이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일반 고애들이 그 내신이 안 된다면 그쪽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전공 적합성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하고 그 과목의 성적이 좋은가. 이거 이과에서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하는 애들은 물리 원투를 꼭 들어야 돼요. 기하라는 과목도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보면 저기 노원구에 해성여고라고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애가 1.75가 되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붙었어요. 제가 컨설팅하는 애는 아닌데 얘가 뭐로 붙었지? 서울대 경제학과는 일반 전형은 정말 자사 성공까지만 오는 데인데 1.75가 얘가 붙었다 이거예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한 1.2 정도가 붙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붙었을까? 여러 학생들도 좋은데 제가 딱 발견한 게 뭐냐면 얘가 문과이잖아요. 문과인데 수학을 미적분을 했습니다. 내신으로. 이과에서라고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경제학과에서 필요한 게 미적분이거든요. 근데 내신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이과에서라고. 근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야 얘는 문과인데 경제학을 좋아하니까 경제학에서 필요한 미적분을 내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2등급을 받았어요. 이과에 들어가서 2등급 받았는데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가고 창의력 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은 창의력 체험 활동 먼저 아시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교과 발달 사항에 교과 성적하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중요합니다. 예. 입학사정관들 학생들을 독해할 때 일단 좋은 대학일수록 성적이 좋은 거가 아니라 성적 당연히 좋은 대학일수록 기본이잖아요. 공부를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했느냐. 내가 약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적 공부를 하다가 지적 호기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요번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르잖아요. 백신이 RNA 백신이 있고 그 백신의 차이가 뭘까 궁금해지잖아요. 그걸 탐구해서 탐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 리더로서 의사소통을 주도하면서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이건 융합적인 인재라는 거는 문과 융합적인 인재를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30대 기업, 우리나라 30대 그룹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과애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문학적, 문과애들이 참 취업하기 어려운 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융합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사안을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아울러서 바라볼 수 있는 이전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창의체험활동은 일단 진로 관련지어서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게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지 지금 애들이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하잖아요. 2학기 때는 제가 보기에 좀 활동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2학기 때 조금 체계로 쌓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종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활동한 보고서 제가 이따 양식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써주십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전공 관련된 그러니까 수학, 과학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과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하나 사례를 보신다면 여기서 자 화공을 가내거든요. 화학공학과. 그러니까 여기서 화학 동아리 들어가서 여기서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실패에 굴하지 않고 실패 확률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우는 지금 자기소개서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들이 드러나면 확실히 좋다. 진로 활동은 700자인데 여기서 이 부분 그러니까 스펙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진정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전공 준비를 위해서 갔느냐. 그리고 이제 탐색 과정 자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진로 활동인데 똑같이 말하자면 여기서 요게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화학 실험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과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대 화공학과 아닌데 그래서 학업활동 예시 들어드린 건데요. 여기 문과애들은 기본적으로 문과는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이가 다 독서가 필요한데 문과는 독서가 이제 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모의법정이라든가 그래서 중요한 게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하나 예를 든다면 또 이재영, 이다영이가 또 올해 걔들 때문에 학폭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 전공이 사회학인데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 현상 부분들이 왕따 얘기가 예전에 집단 따돌림이 2003년에 서울대 연대 문제에 처음 나왔어요. 면접 문제.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큰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학교 폭력의 원인을 본다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출산이라서 한두 명이잖아요. 그럼 자기중심적 경향이 우리 때보다는 확실히 애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크고 사회성 좀 모자라고 말하자면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의 어떤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학교 폭력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맞을 텐데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올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여학교니까 좀 덜했겠지만 남자 학교에서 보면 힘준 애들이 힘없는 애들 좀 때리고 그랬잖아요. 때려도 요즘처럼 반 전체가 한 명 왕따시키고 막 빵 셔틀시키고 이런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70년대 생들도 몰라요. 이런 경험이 거의 없고 제가 60년대 생입니다. 80년대 생들도 거의 없어요. 이런 것까지 말하자면. 근데 2000년대에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는 애들의 색이 이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에서 2003년에 집단 따돌림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면접 문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거다 분명히 제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었지? 사건들 어떤 일들을 보니까 딱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서 일본 만화, 일본 영화가 막 들어와요. 잘 아시는 러브스토리 오겐키 데스가 그때 들어오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근데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지메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만화라든가 여기 이지메가 나타나잖아요. 애들이 배운 걸 그대로 그냥 학습해서 다시 저지르면서 2000년대부터 집단 따돌림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통찰력인데 교대라든가 사대라든가 아니면 사회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이런 영향을 끼쳐서 사회문제라는 사회현상이란 다양한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깨달아.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진로활동입니다. 이과 애들은 공학계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과학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융합적인 사고래요. 융합적인 사고. 뭐냐면 코로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융합적인 사고력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어떤 동물에게서 왔죠? 박쥐에게서 왔죠. 메르스도 박쥐에서 왔다고 그러죠. 뭐 낙타에게지만 다 박쥐인데, 자 박쥐에게서 온 건 인간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조류독감은 인간에게 그렇게 전염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류독감은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되는데 왜 박쥐에게서 박쥐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염돼요? 그걸 탐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과애들은 잘 맞추는데 문과애들은 못 맞춰요. 이과애들은 딱 한 번에 뭘 맞추냐? 그럼 조류는 조류고 박쥐는 포유류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은 포유류니까 아무래도 전염이 되고, 조류는 인간하고 다른 조류고 인간은 포유류고, 그러니까 호환이 잘 안 돼서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인 접근 좋죠. 근데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력이란, 제가 생각해봤는데 박쥐하고 인간하고 공통점이 포유류인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집 짓고 살기 전에 어디 살았죠? 동굴에 살았죠. 동굴에서 100만 년 이상을 박쥐하고 같이 살았어요. 박쥐와 같이 살면서 그런 호환성들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내부에 박혀있다. 근데 이건 인문학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융합적인 사고력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 자, 그리고 이제 독서인데, 독서활동은 세특이라든가 창시활동에 다 기재가 되죠. 창시활동이란 진로나 동아리 활동이 세특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공 관련 독서 이거는 거기에 없을 거예요. 1학년 때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체계적인 독서가 필요하고 세특에 많이 녹여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또 우리 애들이 지금 원격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는 책을 많이 올려야 돼요.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을 하니까 저는 책이라도 많이 읽었습니다. 학종으로 생각한다면 책을 20권 이상 1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활동 세특에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어요. 과목 세특에 적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해진 세부적인 특기사항 뭔지 아시죠? 그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500자입니다. 과목. 그래서 발표 내용이 학업 능력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교사가 얘는 정말 탁월하다고 평가한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탁월한지. 그게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이 세특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공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공과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얘는 지금 의대간이거든요. 의대간인데, 자, 고전 과목에 보면은 면역학 관련 고전 도서를 읽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에 대한 의지를, 그리고 또 여기 합법과 장문에서 보면은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학습하고 웰다인법 이러면서 어떤 과목에 있는지 간에 전공 적합성들을 녹여낼 수 있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세부적 특기사항은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하고, 그리고 발표 많이 하고, 수행평가 잘하고. 물론 성적 함정은 잘 안 써주죠. 성적은 기본이에요. 그냥 팁을 드린다면 수업 질문하는 것도 요령 있죠. 자, 종이 딱 쳤는데 야, 여기서 수업 끝 할 때 예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안 좋아하고 애들도 안 좋아하고,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쫓아가면서 선생님 이런 건 선생님도 10분 동안밖에 못 쉬시는데 안 좋죠. 자, 일단 방과 후에 시간 좀 있을 때 명찰 폐용하고 복장 단정해서 노트할 것 가지고 와서 질문한 다음에 그 질문 관련해서 그 내용 관련해서 책도 추천을 받고, 책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책 독감 써가지고 다시 한번 명찰 달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독감을 보여드리고, 그랬을 때 2학년 단반은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죠. 그러니까 전공 관련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일단 제가 이걸 드린 이유가 서울대 연대고대를 학생 종합전형 한 애들의 공통점은 내신이 좋은데, 제가 저기 가르쳤던 애 중에서 전 과목 3학년 내내 1등급이고 수능에서도 4등을 하나 틀린 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서울대 자유전공 갔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슬기야, 너 내신을 잘 본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뭐야? 자기는 당일 복습을 한답니다. 주요 과목은 그날 배운 걸 10분씩 당일 복습을 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리마인드하는 거죠. 이렇게 망각이 이루어지지만 복습을 하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복습이 학원도 그렇지만 학원 수학 공부하고 복습하고 수학 수업 복습이 예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잘 보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학습 계획을 일일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애들이 주간 계획 세워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요일날 주간 계획 세웠는데 수요일 목요일날 변수 생겨가지고 안 지키면 그 다음 다 안 지키죠. 자기 전에 그 다음날 할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3학년 할 건데 가톨릭대 의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어 2시간 국어 공부가 아니라 국어 개념의 날력과 듣고 문제 풀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애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깔끔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죠. 그렇죠?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공부를 제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습 계획, 요거 중요한데요. 수능 잘 본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무신론자인데 법정 스님이 한 얘기를 꼭 해줍니다. 법정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기운은 자석 같은 성질이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때 밝은 기운, 달라붙고, 부정적인 마음가짐,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탁한 기운이 와서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공부해도 회의감을 갖고 공부하는 게 있어요. 아, 그날 잘 될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애들 꼭 국어를 망칩니다. 자기의 노력과 능력을 믿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애들이 멘탈이 약한 거 아시죠? 요즘 애들이 되게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분당에 그 3학년 남자애 자살했잖아요. 아버지한테 한소리 듣고. 제가 어떤 경우, 제가 종락원에서 논술 수업을 할 때 한 10년 정도 제가 했었는데, 애들이 합격하고 찾아온 애들 보면은 나중에 저희 반 아닌 애들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았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힘을 줘서 고맙대요.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 끝나고 이제 복도로 나갈 때 애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많이 했던 게, 만대에 가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 그냥 너 시험 잘 봤어요? 그래? 모의고사 잘 봤냐고 물어봐요. 못 봤다 그러면은 수능이 더 중요하니까
그 못 본 이유를 좀 잘 분석해서 자신감 해봐. 잘 봤다 그러면 자만하지 말고 수능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시고 진짜 의례적인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그게 기억이 남는다고 그때 힘을 받았어요.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20살짜리 그 재수생인데도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애들 확실히 제가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는 정말 꾸준보다는 칭찬이다. 그래야지 애들도 긍정적으로 별로 애들한테 칭찬할 거리가 없으시더라도 칭찬할 거리를 좀 만드셔서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일상하고 제가 그래서 애들 그런 부분들을 이때 상담을 할 때 그 재수 담임할 때도 그렇고 컨설팅 할 때도 좀 자신감을 넣어주려고 좀 제가 많이 그러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목표가 좀 뚜렷해져야 돼요, 사실. 동기부여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적극적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해야지 학종 준비는 잘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시가 정말 유리하다. 지금 학생부 좀 안 좋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수능 공부 좀 탄탄하게 꾸준하게 하자. 사실 애들이 좀 들으면 좋을 텐데 이거 그런 생각 들으시죠? 그렇죠? 애들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애들이 좀 좋겠다 싶어요. 애들 여기 애들이 그런 생각들을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서울 애들하고 좀 달라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건 수치 봤을 때 조금 더 힘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과는 좀 과학을 좀 문과, 이과, 수학이 기본인데 과학을 좀 시키시는 게 좋겠다. 그게 좋고요. 제가 우리 홍 원장님을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학원이 그 여기 과학 선생님도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본당에서 원장을 하고 그리고 재수반에서 과학을 하는 선생님들 되게 실력도 있고 잘하거든요. 여기가 선생님들 라인들이 괜찮아서 수능 준비도 되겠구나.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수능 라인들을 좀 갖추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정시가 쉬우니까. 그래서 좀 그 수능 만약에 학생부가 3등급이 넘어가면 사실 농어촌 전형으로도 어렵습니다. 인서울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서울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애들 내신 3등급 넘어가면 여기 애들은 그냥 수능 공부로 도는 게 더 나아요. 진짜. 인서울하기 쉽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제가 더 붙이죠.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사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아까 그 하시긴 하셨는데 예. 그러면 너무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네. 그 심석고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확진자 때문에. 그래서 심석고 끝나는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방학 스케줄하고 그 다음에 국경 스케줄,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는 조금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마다 아마 담당쌤이 전화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머니가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시면 되고. 뭐 저한테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얘기 들으니까 수시반이랑 정시반이랑 나눈다는 말이 있던데 무슨 말인지. 저희 학원은 지금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이제 올해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1 때부터 6년째 다닌 친구여서 그 중에 이제 국영수의 수준이 좀 이런 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마석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모의고사 점수나 내신 성적이 다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2학년 말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는 쯤 됐을 때 이제 전체 그 내신을 보고 정시반, 수시반을 신청을 받아서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나눠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학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는 3학년 중간고사 때까지 수시를 목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거기서 조금 자기 욕심나는 대학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시에 좀 스포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과는 정시 수시를 2학년 때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미적분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동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어하고 과학하고 있으면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을 훨씬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학에 대한 투자가 이 지역은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15년, 이쪽에서 4년인데 과학을 너무 이렇게 좀 투자를 안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날 지금 과학 선생님이 오시는데 참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 대치동에 참 유명한 분인데 지금 저희 3학년이 우리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7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2학년들은 40명, 45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도 10명이 안 돼요. 과학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과가 많은데 과학을 하라고 해도 조금 내신과학하고 수능과학은 다른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2학년 올라가서 3학년 올라가서 투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상위권 서성한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A라고 해도 좋은 A를 받아야 되는데 서성한 이하의 친구들은 그냥 A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갈수록 제한 조건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되죠. 상위권 서성한 이상은 100분위로 하니까. 근데 그 이하의 친구들은 그냥 A, B, C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보통 제일 애매한 등급이 3점대, 이과는 3.5, 문과는 3점. 요때가 가장 애매하거든요. 예, 어느 대학을 가기가 애매한데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전후로 수시 정시를 선택하면, 왜냐하면 뭐 들으셨겠지만 내년에 또 농특 정시가 좀 많이 생겨요. 인원수 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과는 과학을 모든 그 문과에 수학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영어냐 과학이냐고, 이과는 과학. 예. 그다음에 문과는 국어가 좀 비중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저희는 수업할 때 좀 시간이 많은 이유가 수능 유형을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예 좀 부담스럽긴 한데, 내신하고 다르게 부담스럽긴 한데 수학은 그렇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도 그 학기 중 아닐 때는 그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그 단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한 만큼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마석하고 심서하고 영어 1등급이 없어요. 수능에서 1점대 초중반 나온 친구들도 영어가 작년에 어려웠거든요. 1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 수준이 떨어져서 마석하고 심석이 요즘은 그 단어를 교과서 단어를 쓰지 않고 수능 단어를 써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죠. 예, 중학교 때부터 그 수능 단어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신 범위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정시 수시를 미리 얘기하는 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학년 해봤는데 수시를 잘하는 친구들이 정시를 잘해요. 예, 저 이제 막내 아이가 저희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기 초반부터 정시를 준비했거든요. 예, 지금 마석고 3학년인데 그 친구들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수시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안 되니까 정시를 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부터 대치동하고 다르거든요. 대치동은 자기가 가는 대학의 어떤 학교장 추천이나
지균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치동은 만약에 뭐 중동부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마석고하고 신석고는 1.2 정도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0.6점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정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 여기 친구들은 수시를 성시를 했던 친구들이 정시가 아니고 이제 수능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꾼다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치동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이 지역 친구들은 수시를 잘했던 친구들이 모의고사도 잘 나오더라. 예. 그래서 2학년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2학년 2학기 때 저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나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요, 저 3학년은 나눴어요. 지금 나눠서 합니다. 2학년은 안 나누는 거예요? 2학년은 벌써부터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선행 과목을 진도를 나가지 않았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네네네. 그 나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조금 네. 네네. 이 여름방학 때 타이트하게 수학을 여기 친구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예. 돼요? 네네네. 특강을 한다고 해도 네. 예, 그 지원하시는 친구 아까도 말했죠. 과학도 안 하는데 과학도 아니에요? 네네네네. 지원을 잘 안 하세요. 예. 3학년들하고 같이도 안 되는 안 되죠. 예. 그 수준은 안 되죠. 예. 처음도 안 네네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정시를 주면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예. 이과는 과학이 매우 중요한데 문과도 사탐을 제가 대치동에서 모셔와서 수업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 지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면 3월달에 3, 4월달에 그제서야 뭐가 필요한데 또 과목이 다 나눠져 버리니까 선택하면 좀 그렇고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하면 국영수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저희 학원 인원수를 생각해보고 분명히 공지를 할 거거든요. 과학, 사회,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공지를 할 텐데 그때 잘 안 돼요. 저희 3학년 애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부모님들은 2명치를 내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예, 그 모집이 안 돼서. 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구리하고 남양주시에서 정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정도에서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잘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구리 남양주시 구리 같은 경우에서 이과 수학을 준비를 못 하거든요. 구리에 있는 학원들은. 예, 그게 왜냐하면 선생님 능력이 부족하다 안 할 떠나서 그런 경험치 있는 아이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중계동을 가야지 그런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거에 맞는 수업을 하는 거고, 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대치동만큼의 그런 어떤 퀄리티가 나오진 않죠. 그렇다고 여기 친구들이 대치동 가서 수업하는 게 되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2학년 때 나눌 때 아마 정시 부분이 많이 생겨서 늘어서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건데 그거를 2학년 2학기 때 나눠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치동도 안 그래요. 요즘은 중계동도 안 그렇고.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전에는 예. 수원, 수투, 미적분 해가지고 그 이과생들은 미적분 부분이 되게 컸잖아요. 네네. 기하기 다 네네네네. 지금은 그러면 지금 2학년들이 수1밖에 안 배우고 수2를 2학기 때 배우면 2학기 때 배우죠. 미적분은 3학기 때 배우면 네네네네. 그러게 되면 너무 늦지? 정시 준비 너무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치동도 요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네. 미적분 부분이 많이 안 나와요. 옛날보다 많이 안 나와요. 킬러 문제나 그런 게 8문제 정도예요. 미적분은 예. 그러면 킬러 문제는 다 수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킬러 문제를 우리 아이들은 풀 수는 없고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2문제 빼고 28문제를 어떻게 푸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농특 같은 경우는, 농특 정시 같은 경우는 2등급, 1등급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과 농특에서 가형을 2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일반 애들 1등급 받는 것보다 더 퀄이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반에서 1등급을 노리고 수업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 마석고등학교나 신석고등학교가 선생님이 그런 에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상담은 학교 선생님만 상담하면 안 돼요. 예, 자료가 없으니까 경험치도 없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근데 수시 상담은 학교 선생님 근거로 지금 뭐 김윤수하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정시 상담은 여기 마석고나 신석고는 조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등급을 말하면 돼. 2등급 수학 같은 가연 2등급이면 퍼센테이지가 한 90 그 농특에서 한 90, 한 8,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연대의대 지금 한 명 생겼거든요. 연대치사 생겼는데 저희가 볼 때는 95%는 붙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반에서는 연대의대를 가려면 2개 틀려야 된다고요. 99.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5%면 엄청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농특 그 자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을 따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형을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준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킬러나 이런 분들이 뭐 수업을 안 하냐 하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면 안 되죠. 예.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과 과학하고 문과 사탐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계속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도 너무 그러니까 영어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과탐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잘 모르시고 뭐 영어 시간이 어떠니 영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영어가 뭐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2등급만 봐도 돼요. 영어 2등급 봐도 편차가 전체 평균 점수가 100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차이 나니까 근데 과탐은 안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있죠. 그 제가 오늘 그거는 그 여기 3학년 간담회 때문에 오신 분 제가 더 부탁드려서 2학년 요 시간대 부모님 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6시에 왜냐하면 그 직장 있으신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무리하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머니들한테 하려고 말씀드렸고 1학년들은 그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그 인원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오셨을 때 지금 들은 부분들은 굉장히 그냥 대치동이나 딴 데 가서 듣는 것보다 유익해요. 우리 농특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보통 학교하고 양성호 같은 경우도 저희 1회 졸업생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차이 나요. 정시 지원했을 때 양성호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하고 김정일 선생님이 지원했을 때하고 물론 지금 다 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성호 붙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거의 다 광운대, 동국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전부 다 한양대, 서강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양성호조차도 예, 정시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 학교도 없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 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드린 개별 교과 진행은 담당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별 상담을 하러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시든 수시든 제가 아이들 정보는 다 보고받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형 괜찮으셨어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7월 중학교 기말로 끝나고 네. 저는 또 제가 경민이 형은 시간이 되시는 건 주말인 거예요. 네. 일요일. 네. 일요일부터 몇 시에요? 일요일은 일 안 나가셔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방학 때 사투리를 못하면 2학년은 어떻게 되죠? 안 모인다니까요. 안 예, 안 모여요. 아, 저는 성인의 시대도 괜찮아요. 생물은 요번에 경민이 엄마가 대치동에 한번 끊어가지고 같이 끊었는데 네. 그냥 대치동 갈 바에는 이건 그게 나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에다 좀 맞추는 사람. 네네. 우리가 뭐 수업 3시간 하고 그다음에 네. 테스트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뜨내기 손님들을 모른다고. 네네. 인강이 훨씬 낫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팀 수업 맞춰가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더 경력과 같이 한번 묻어드릴게요. 네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이나 네. 기하를 네. 그 적재평가잖아요. 네네네. 내일은 못 맞았어요. 네네네. 네, 근데 네.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 근데 기아는 또 대수업 파트가 그냥 괜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우리 방향치처럼 운전하면 계속 운전해도 모르시는 사람처럼 그런 능력이어가지고 애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경우도 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퍼센테이지를 상위권 대학을 수준하려고 하면 일단은 퍼센테이지가 좋은 게 유리하죠. 서성 이상. 뭐 이건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네. B잖아요. 네네. 80 미치면 네네네. 이번에 근데 그건 좀 안 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수원 성적을 보면 좋아지나? 근데 자기 솔직히 너무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뭐 주원이가 자기 혼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어쨌든 그냥 묵묵히 하기는 하는데 네네네. 그런 거 딴 과목에 비해서 그 네. 어렵다고 말을 들은 건 기아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2학년이 3학년 더 문제죠. 확률이 상대편하고 무조건 하니까. 기한 드라마 B 나와도 문제일 수 있는데 3학년 가면 확률 때문에 상대편하고 이과애들끼리. 그럼 여기서 지금 기아가 B가 나왔잖아요. 네. 2학기에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수시에서 좀 네. 좋은 학교를 쓸 때 네. 그게 영향이 꽤나 많이. 꽤나가 아니고요.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꽤나 많이 아니고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네. 신경이 쓰여. 네, 꽤나 많이 아니고 영향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차이는 준다는 얘기죠. 다른 학교는 차이를 안 준다는 얘기고 차이를 준다는 얘기고 그 영향을 꼭 상대평가 과목이 많은데 그것까지 그렇지는 않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또 어머니 가시죠. 네. 다른 뉴스를 찾는데 선생님 그러면 아까 대치동이랑 중계로 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일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다르긴 한데 중계동 토요일날은 중계동이고요. 주중에는 거기 대구다 대치동. 목동도 가고 그런데 여기 올 때도 있어요. 아마 한 번 올긴 올 것 같은데 3학년. 저는 수학 선생님한테는 원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런데 아이가 대치동 수학을 배우러 가거든요. 네, 그럼 연락 주시죠. 가는 길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웬만하면 한 칸씩 띄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 뛰어서 앉아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내 작성할게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봤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아니 동기부여 보여야지 제가 가르치고 다시 저 다시 한번 맨날 하는 거 들으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필요해야 되는지 땀이 들어있지. 잘못 먹긴 했어. 근데 그런 게 하면은 막 고발려다 이런 거 안 하시네요. 여기 하세요. 누나 어머니 실이 마음에 들면 조금 열렸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근데 다 나눠가지고 진짜 남들이 뭐 그런 데서 연습하셔